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자람 김동환입니다. 1강을 통해 여러분께 해커스 교재 실전 모의고사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는요, 해커스 교재 실전 모의고사 교재와 제가 따로 여러분께 정리해드린 어휘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강 문제는 반드시 풀고, 그러니까 1회 모의고사는 시간 재고 문제 풀고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랑 같이 강의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通过视频课学习最难的就是每天按时打开电脑，坐在电脑前准备听课。最简单的就是听课，最难的你都做到了。那我们现在开始最简单的吧。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직접적으로 사실 해커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학습할 이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것, 제 생각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그럼 지금도 좀 더 그거보다는 쉬운 거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이고요. 자, 일단은 1회 전체적인 총평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강은요, 여러분들, 듣기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문제 저랑 같이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모의고사 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어휘 정리립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리 외우고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중잘남의 소리학습법을 좀 보다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의뿐만 아니라 보충 강의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강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 강의, 처방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리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우리 같이 힘차게 1강부터 대장정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1회차 모의고사 푸셨죠? 자, 1차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듣기는 별표 4개 정도. 마냥 쉽진 않았어요. 독해는 항상 어렵죠. 쓰기 역시도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1강을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래도 우리가 1강이고 처음으로 듣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접근법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 문제 경우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있죠. 20문제고 짧은 대화가 구성되죠. 21번부터 30번 여러분 10문제인데 요거는 긴 대화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의 대화 문제는 총 몇 문제다? 30문제의 대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총 15문제 여러분 단문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한 명의 성우가 쫙 지문을 읽어주는 거죠. 이야기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논설문 설명문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총 1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제의 구성은요, 하나 듣고 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총 15문제 요렇게 6개로 나눠서 지문은 총 6개가 출제가 됩니다. 하나 듣고 2개 풀고, 하나 듣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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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푸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접근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형식적인 말일 텐데요. 듣기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듣기 내용도 있고 대충 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분의 경우는 짧은 대화는 꼼꼼하게 대충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문제 풀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 경우는 꼼꼼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적 대화가 길기 때문에 들리는 게 많겠죠. 그러면 상황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단문을 듣는 것은요, 대충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그러니까 단문이죠. 단문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문제 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충 듣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께 제가 전체적인 시험의 1부분, 2부분, 그리고 대화형 문제와 단문 문제 소개해 드렸고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선택지를 전투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택지를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A, B, C를 뚫어지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또 컴퓨터로 시험 보실 분들께서는 메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완전히 전투적으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선택지를 보시고요. 들으면서 정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질문 듣고 그 다음 생각했다가 문제 듣고 정답을 찾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듣기는 사실 지문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정답이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듣기를 못 알아들을 문제가 정답을 체크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본인이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면서 정답을 체크하셔야겠다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선택지가 짧은 선택지가 등장할 수도 있고 긴 선택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짧은 선택지는 보통 우리 시험 문제 이러한 장소나 직업이나 신분이나 관계나 숫자를 묻는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선택지가 짧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택지가 짧으면 내가 듣기 전에 해석해야 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선택지가 짧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배경 지식이 없다는 뜻이고 반드시 추가 메모하신 후에 질문을 듣고 정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비교적 내가 딱 선택지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은 선택지가 비교적 긴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좋은 게 우리한테 배경 지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다만 문제 풀기 어려운 것은 장소, 직업, 신분 묻는 문제보다는 내용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파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선택지가 길다라는 건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주어가 있냐, 주어가 없냐. 그러니까 주어가 완전히 갖춰진 선택지가 긴 듣기 문제는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 이거 역시도 추가 메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들긴 들렸지만 그게 남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여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또는 제3자에 대한 설명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짧은 선택지는 배경 지식이 적은 거니까 메모해야 된다. 긴 선택지는 보통 내용 파악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그 긴 선택지 중에서 주어가 없는 것들은 들려도 추가 메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긴 선택지는 역시 상황 파악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추가 메모하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문제 풀 텐데요. 저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중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는 중국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고 오신 분들은 비교적 듣기가 쉽죠. 근데 한국에서만 내가 속전속결로 빨리 회화 공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4급까지 따신 분들 중에 5급을 빨리 따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내가 내용을 못 알아듣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내용을 내가 알아들었다면 이러한 스킬이나 요령 필요 없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들었을 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용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답은 반드시 체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면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에 의거해서 소리에 의존하여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자람의 소리학습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화면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중에 성적 보고 말도 안 되는 결과 받으시는 것보다는 이거 읽어보시는 게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노란색 부분에 관심 가지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我想学一个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뭐라고 읽어요? 내가 热 이렇게 치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你能给我推荐一个吗? 라고 문제 묻죠. 여러분 어떡하죠? 요거의 발음은 热치가 아니라 악기 위에치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지에 나왔을 때 정답도 역시 노랑 색깔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못 알아들었다 치더라도 선택지에 있는 걸 발음을 내가 위에치라고 읽을 수 있었다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석을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지에는 요거의 발음을 위에치라고 발음할 수 있었다면 정답을 체크할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소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소리죠? 일치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我发现市中心的路比以前宽很多라는 문장 있죠? 위에 있는 문장이 듣기에 들렸던 선택지고 듣기에 들렸던 녹음 지문이고 정답이 여러분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용 파악을 못했다 치더라도 뭐가 보여요? 宽很多 뭐가 보여요? 선택지에 变宽了 宽은 여러분들 5급 단어죠. 그렇죠. 宽很多变宽了 해석하지 않고도 宽很多듣고 变宽了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리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소리죠? 그렇죠. 유사한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我要用信用卡 어떤 글자? 지장. 계산하다 이거죠. 요걸 들려주고 선택지에 뭐가 들어서 후관 돈을 지불하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실 세 번째 여러분 예시는요. 소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뭐하지 않고도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을 체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셔서 해석이 되는 거는 해석되는 대로 문제 푸세요.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 했을 때 그 순간 뭐에 의존해서 소리에 의존해서 정답을 체크하시는데 그 소리는 일치하는 소리가 완전히 선택지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유사한 소리가 선택지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잘남의 소리 학습법입니다. 세 번째는 해석하셔야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와 내용을 대충 들어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중잘남이 이 전전 화면에서 꼼꼼 듣기와 대충 듣기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이 우리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채점을 해봤는데 뭐가 어려운 문제지? 해커스에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당연히 앞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대화형인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장소를 묻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상태나 상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강의 들으실 때 그 해설지 있죠. 해설지를 옆에 펼쳐놓고 강의 듣는 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궁금함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해설지를 보는 순간 끝입니다. 제가 좀 과정들여 말씀드리면 중국 가서 중국 사람이 하는 말 못 알아들었다고 그걸 써달라고 하지 않죠. 듣기는 그 상황을 빨리빨리 떠올리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해설지 펼쳐놓고 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해설지는 최대한 늦게 보실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정이 쉬울수록요 점수는 따기 어려워요. 1번 문제부터 가죠. 일단 선택지가 간단합니다. 买领带去超市买菜参加语言公大会 D번 去跟朋友 회의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주어가 없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 명사가 들린다고 정답이 아니라 앞에 동사랑 같이 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买领带 넥타이를 사다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시장에 가서 뭐 한다 여러분죠? 슈퍼에 가서 买菜 그렇죠. 물건 산다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찬지야 유행 공다 호의 알아야 되는 글자죠. 직원 대회라기보다 총회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번 가죠. 去跟朋友约会 친구와의 약속에 간다. A, B, C, D 파악하시면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귀 쫑긋 들어보겠습니다. 一、可以帮我系一下领带吗？今天我们单位开员工大会。好的，别忘了早点回来。晚上我会做海鲜大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지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들으면서 좀 소거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소거하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들어보죠. 1번입니다. 네. 可以帮我系一下领带吗？今天我们单位 여기 开员工 여러분들 可以帮我系一下领带 들어보겠습니다. 귀 쫑긋 하고요. 해당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可以帮我系一下领带吗？ 다시 한번 더요. 可以帮我系一下领带吗？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뭐로 소거하셨어야 돼요? 마이 링딸 얘가 정답이 아니다 소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귀 쫑긋. 今天我们单位开员工大会。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근거는 바로 뭐냐? 같이 한번 부동 색깔 읽어보죠. 시작. 今天我们单位开员工大会. 여러분들요. 지문에서 뭐가 들렸어요? 오늘 우리 단위, 단위가 아니라 회사죠. 우리 회사는 카이 뭐한다? 위엔공다회 직원총회 개최한다 라고 하면서 정답이 여러분 C번이죠. 찬지야 위엔공다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오늘 밤에 뭐해? 나 오늘 밤에 회의 있어. 이게 회의에 참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게 들려지진 않지만 여러분들 카이 위엔공다회 선택지에 위엔공다회 이름이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내가 내용을 해석했으면 쉬웠던 문제지만 만약에 해석이 안 됐다면 그래도 위엔공다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뜻이죠. 好的别忘了早点回来晚上我会做海鲜大餐 그렇죠. 해산물 정찬 성찬인데요. 중국 가면 크게 해산물 이렇게 가운데 놓고 테이블 돌려가면 먹잖아요. 海鲜大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뜻 물어봤고요. 정답은 C번인 거 파악하시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선택지 분석하죠. 비교로 선택지가 길어요. A번부터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 볼까요? 这道题目太难了. 여러분들요. 유일하게 우리가 형용사 뒤에 럴 쓸 수 있는 건 太 호응하러 체크하시고요. 题目
문제 제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문제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B번입니다. 外公是物理老师. 그렇죠. 외할아버지 참 잘 나오는 여러분들 글자입니다. 하나 추가 포인트 알려드리면요. 4급에서는 친가가 잘 나오지만 5급에서는 외가 쪽 사람들이 우리 시험지에 많이 등장합니다. 外公 대표적으로 잘 나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 외할아버지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外公是物理老师 물리 선생님이래요, 여러분들. 자, 10번 가겠습니다. 女的提出的问题 여자가 제안한 문제는 좋다, 괜찮다는 문장이죠. 10번 갑니다. 他现在没空 여러분들 얼화 들어가죠. 지금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뒤에서 꾸며주죠. 여자를 도와줄 시간이 없다.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귀 쫑긋 카이시 바로 2번 들어가도록 하죠. 갑니다. 귀 쫑긋. 2. 哥哥，我对这道物理题目有些疑问， 그렇죠. 우리 팀은 요새 2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A번은 아닌 것 같아요. 你可以帮助我吗？ 그렇죠. 도와달라고 그랬죠. 我正在写工作方案，要不你去问外公吧。 여러분들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귀 쫑긋하고 여기 부분 들려드릴게요. 자, 귀 쫑긋 现在 카이시 들어보죠. 我正在写工作方案 다시 ， 한번 더요. 我正在写工作方案， 네. 要不你去问外公吧。 다시 한번 더요. 我正在写工作方案，要不你去问外公吧。 이렇게 문제 내는구나. 어떤 문제? 我正在写工作方案. 나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사업 방안을 쓰고 있는 중이야. 要不 아니면 你去问外公吧. 누구한테 물어봐? 외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라고 하고 정답이 뭐예요? 지금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근거를 보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죠. 我正在写工作方案要不你去问外公吧.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른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일치하는 거 체크할 수 없어요. 얘는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소리 듣고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나요? 반반 정도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기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사실 요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했죠?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A, B, C, D 선택지가 짧지 않죠? 읽으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火车早就出发了. 기차가 여러분 일찌감치 뭐 했어요? 출발했습니다. B번 가겠습니다. 女的没能坐上火车. 그렇죠. 여자는 뭐 할 수 없어요? 기차에 탈 수 없다. 10번 가겠습니다. 男的遇上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러분 뭘 만났어요? 네, 교통체증. 大堵车 중요한 글자죠. 교통체증을 만났다. D번 가겠습니다. 火车站已经关门了. 그렇죠. 关门了. 아, 기차역이 이미 뭘 닫았다? 문을 닫았다. 문제 푸셨겠지만 아마 여러분 D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D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저랑 같이 우리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귀 쫑긋 现在开始 내용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3. 抱歉，列车马上出发，入口已经关闭了。 잠깐만요. 列车马上出发。 그렇죠. 몇 번 列 소거? 车马上出发。 그렇죠. A번 소거하실 것 같아. 아직 출발 안 했죠,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귀 쫑긋. 入口已经关闭了。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마 여기 듣기 부분에서 여러분께서 정답을 D번으로 오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D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거든요. 入口已经关闭了。 다시 한번 더요. 入口已经关闭了。 그렇죠. 入口已经关闭了. 그렇죠. 入口 火车站이 아닙니다. 지문 들어가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열차가 곧 출발해서요. 입구는 이미 뭐 했어요? 닫혔어요. 여자가 뭐라면 아? 真是太倒霉了. 여러분 운이 뒤집어졌으니까 정말 재수없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정답 여러분 몇 번이 되는 거죠? B번인 거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입구가 닫혔으니까 열차를 탈 수 없다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고 쉽지 않았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 문제 여러분 선택지 깁니다. A번부터 소리 내세요. 시작. 正在听一个学术讲座 정리할 수 있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 상황이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뭘 듣고 있어요? 학술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죠. 等朋友等了 친구를 기다렸는데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40분. 아마 듣기 지문에서 얘가 들리긴 들렸어요. 그쵸? 자, C번 가겠습니다. 现在不能使用报告厅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사용할 수 없어요? 강당을 사용할 수 없다. D번 가겠습니다. 很希望
아주 간절히 바래요. 뭘 만나기를? 나 왜 정가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석하셔야죠. 그 전문가를 만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A, B, C, D 선택지 분석했고요. 소리까지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따라 읽으면서 좀 해석해 보셔야 돼요. 영상을 멈추고 저랑 같이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좋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갑니다. 귀 쫑긋 카이시 들어보도록 하죠. 4. 请问我们可以用一下报告厅吗？现在里面有一个专家的学术讲座。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A번은 오답이다 정답이다 오답이죠 여러분들. 现在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안에 지금 학술 강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大约40分钟之后能结束。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B번이 매력적인 오답이었죠. 40分钟이 들렸지만 정답이 아니었고 들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귀 쫑긋. 关于女的，下面哪个是正确 아, 的？ 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인 거 파악할 수 있어요? 10번인데 요거는 쉽지 않았죠. 왜 쉽지 않았냐? 여러분 정답 근거 제가 아래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일치하는 문장인데요. 现在里面 그렇죠. 지금 안쪽에는 여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 개 쪼안지아죠. 여기서 여러분들 D번의 매력적인 오답 파악하라고 쪼안지아란 글자를 집어넣네요. 전문가의 학술 강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대략 40분이 지나면 뭐한다? 끝날 수 있다. 즉 40분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지금은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의 변별력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야, 나 오전에 너 자리 갔는데 너 자리 없던데? 나 나가서 고객 만나고 왔어. 너 자리 없던데? 나 나가서 고객 만나고 왔어. 지금은 어디죠? 아마도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나가서 고객 만나고 왔어. 고객을 만나다, 나가다. 이제 이런 선택지가 A, B, C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쉽게 그걸 정답을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들어야 되는 부분과 대충 들어야 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능력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게 왜 정답이다라는 근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근거들을 계속 소화하면서 따라 말하시면서 상황을 파악하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1회 모의고사니까 꼼꼼히 하다 보면 우리 잘 해낼 수 있어요. 4번 문제 정답은 C번인 거 봤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 A번, B번, C번, D번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슈비어 아주 잘 나오는 글자입니다. 잘 나온다고 막 별표 치잖아요. 그리고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자, 하겠습니다. 슈비어 마우스가 되겠고요. 电池 쉬운 글자, 香肠 중감은 한 번씩 먹는 거죠. 그 옥수수 들어가 있는 소세지 가리키고요. 그 다음 酱油 간장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A, B, C, D가 좀 다 들렸죠. 여러분들 선택지가 짧다, 뭐 해야 된다? 추가 메모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 5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 카이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힘내시고요. 귀 쫑긋. 5. 我去超市买些香肠，再买瓶酱油。你有什么要我带的吗？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들렸죠. 다시 한번. 我去超市买些香肠，再买瓶酱油。 그렇죠.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해석이 못했다 치더라도 쌍창과 뭐가 들렸어요? 찌양요가 지금 들렸죠. 그럼 체크하셔야 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다 뭐라 하셔야 돼요? 남자 뭐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들린 거는 사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有什么要我带的吗？顺便帮我买2节电池吧。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요게 들렸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따라 읽어보죠. 귀 쫑긋. 你有什么要我带的吗？ 시작. 你有什么要我带 한 번 的 더 吗？ 시작. 你有什么？ 여러분들 소리 내셔야 됩니다. 지하철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리 내세요. 어차피 옆 사람 신경 안 쓰죠? 가겠습니다. 시작. 들어보세요. 귀 쫑 갑니다. 여러분들. 你有什么要我带 다시 的 한 吗 번 더. ？你有什么要我带的吗？ 그렇죠. 你有什么要我带的吗? 내용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 그 다음 문장 들어보도록 하죠. 顺便帮我买2节电池吧。 아, 无线 여러분들. 鼠标没电了。 그렇습니다. 결국 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남자의 말에서 뭐가 들렸어요? 소세지하고 우리 여러분 찌양요가 들렸죠. 그 다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슌비엔. 여러분들 중요한 글자입니다. 사실 슌비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쉼표 다음에 슌变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A 그 다음에 여러분 쉼표 다음에 여기에 슌变이 나온다면요. 그렇죠. A 하는 김에 삐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A 쉼표 다음에 슌变이 등장하면 A 하는 김에 뭐하다 삐하다 해석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 남자의 행위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해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겸사겸사 빵워 날 도와서买两节电池吧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요거 사달라고 했어요. 无线鼠标没电了. 사실 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무선 마우스가 더 시험에 잘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선택지가 몇 개가 다 들렸어요. 4개가 다 들렸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문제가 뭐였어요? 女的要男的带什么? 정답이란 몇 번? B번 电池거 파악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같이 많이 읽자고 했던 문장이 바로 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你有什么要我带的吗? 다시 시작. 你有什么要我带的吗? 그렇죠.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가져갈 거 있어? 라는 문장 있죠. 사갈 거 있어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你有什么要我带的吗? 한 번 더 시작. 你有什么要我带的吗? 이런 문장 많이 따라 읽으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6번 선택지 들어가도록 하죠. A, B, C, D 선택지가 길면 당황하지 마세요. 나만 당황한 거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다 동등하게 어렵다. 꼼꼼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해석하려면 5번 문제 정답을 빨리 체크해서 써야 돼요. 또 5번 문제가 비교적 메모를 한 후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年纪小的人不一定没本领. 여러분들 本领 5급 단어의 능력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 不一定 쓰죠. 不一定. 여기서 유사어가 들어갔죠. 어떤 글자? 不见得.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체크하셔야죠. 사실 이 6번 문제는 선택지에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年纪小的人不一定没本领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반드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선택지죠. B번 가겠습니다. 年纪大的人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건딩 긍정이 아니라 분명히 뭐하다? 풍부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C번 가겠습니다. 왕강 사람 이름인 거 추측하셨어야 돼요. 왕강 不见得适合做这个设计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중요합니다. 适合 선생님, 제가 비슷한 글자 4급에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 글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선택지 D번에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어떤 글자? 合适. 그렇죠. B, C번에는 适合, D번에는 合适. 사전 찾으면 적합하다 나옵니다. 한국어로 적합하다 외운 것은 여러분들 죽은 공부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막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适合는 뒤에 바로 반드시 뭐가 나온다? 무언가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适合는 우리가 뭘로 해석하죠? 동사로 해석합니다. 동사는 뒤에 무언가가 나와야 되죠. 따라 읽겠습니다. 适合你. 한 번 더요. 适合你. 여기다가 어떤 거 집어넣어서 니자 집어넣어서 아예 표현으로 외워버렸어요. 가겠습니다. 适合你. 适合你 너에게 적합하다. 그럼 여기서 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做这个设计 设计는 디자인하는 거죠. 이 디자인을 하기에 뭐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붙이는더니까요. 자, D번 가겠습니다. 找不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B 누구보다? 왕강보다 뭐한 사람? 어떤 글자? 合适的人. 여러분들 合适 이건 여러분 꾸며주는 걸로 쓰였죠? 우리 合适는 뭘로 쓰인다? 형용사로 쓰인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对你合适 따라 읽어보죠. 시작. 对你合适 对你合适 형용사가 이렇게 D번처럼 꾸며주지 않고 그 상태로 문장 끝날 수 있을 때는 对你合适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적합하다 외우면 그거는 아무런 공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공부하자? 네, 适合你对你合适适合你对你合适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D번에서 어떻게 해요? 找不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 꾸며줘요? 人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 어떤 사람이죠? 왕강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영상 멈추고 꼼꼼히 다시 한번 내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내공을 길리는 거지 이 문제 맞고 틀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6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죠. 귀 쫑긋 카이시 힘내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6. 王刚年纪比较小，所以可能不适合做这个设计。不见得吧，毕竟重要的是本领，而不是年龄。 여러분들 요거 한번 받아쓰기 해보실래요? 毕竟重要的是本领，
而不是年龄。 다시 한번 받아쓰기 한번 해보실래요? 나. 毕竟重要的是本领，而不是年龄。 그렇죠. 사실 중요한 문장이고 저 역시도 동의하는 문장입니다. 가도록 하죠. 왕강年纪比较小 정리할 수 있죠. 왕강이 나이가 비교적 어려요. 그래서 가능 뭐뭐일 수 있어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쭈어 요거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선택지에 오답으로 들어가 있었죠. 부지엔더와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삐찡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필경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학당 강의에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 만날 때 삐징 뜻이 뭐야? 선생님 이거 필경이요. 여러분들 필경이란 말 우리 자주 쓰지 않잖아요. 자주 쓰지 않는 한국어로 중국어로 해석하면 그건 절대 내가 중국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삐징 뜻이 바로 뭐죠 여러분들요? 어쨌든 결국이란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라는 거죠? 나와 있습니다.本领 능력이지 뭐가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 여러분 몇 번이에요? 네, A번인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年纪小的人不一定没本领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비록 쉽진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7번 가겠습니다. A번, B번, C번, D번인데요. 역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 강의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이 정답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정답이 여러분 몇 번이에요? 네, A번이 정답인데 이제 문제 푸셨으니까 학생들이 정답을 몇 번 많이 했죠? B번 많이 했죠, B번. 어떻게? 그러니까 B번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많이들 다 그렇게 B번 했다. 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정답 B번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못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중국어의 구조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7번 들어갑니다. 자, 귀 쫑긋 카이시 들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7. 今天是除夕，全家团圆的日子，怎么还安排你加班啊？与其抱怨，还不如赶快把工作做完回家。 선생님,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해설지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를 최대한 소리를 따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신 다음에 해설지 보셔야 돼요. 갑니다. 귀 쫑긋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들어보도록 하죠. 怎么还安排你加班啊？ 다시요. 怎么还安排你加班啊？ 다시요. 怎么还安排你加班啊？ 안파이니 찌아빤러 뭔가 야근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与其抱怨，还不如赶快把工作做完回家。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장? 분홍색깔 문장이네요. 여러분 일단 보겠습니다. 今天是除夕 설날, 섣달 금음날이죠. 설 전날 말하죠. 여러분除夕 잘 나오는 글자고요. 全家团圆的 여러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团圆을 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에 어떻게 너한테 안배하다가 아니라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요? 你加班啊 어떻게 이날까지 너한테 야근시킬 수 있어? 더 초과 근무 시킬 수 있어? 나와 있습니다. 위치 A, 하이, 뿌루, B죠. 뭐예요? 차라리 A 할지언정 뭐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요? A보다 뭐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낫다는 거죠. A는 B만 못하는 거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뭐 하는 게 나은 거죠? B 하는 게 나은 거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원망하기보다는 빠르게 공주어 일을 끝내고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집에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말은 A 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원망해봤자 나아진 건 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것도 싫어요. B도 싫지만 A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不要抱怨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는 건데 정답을 몇 번 하는 사람들 그렇죠. 不用加班 그렇죠. 야근할 필요 없다. 초과 근무할 필요 없다라고 체크하는 분들이 많았다. 근데 내용을 이해했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A번 된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